네, 안녕하세요. 경매신 저자 우리옥션의 이성용 대표입니다. 오늘은 권리 분석의 내용 중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팁이 간단한 팁이 아니라 별거 아닌 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은 애매해하는 권리 분석의 내용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제가 지금부터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모르셨던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는 짧은 시간이 되었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전 소유자의 가압류입니다. 자, 칠판을 보세요. 전 소유자의 가압류. 전 소유자의 가압류가 있을 때 사실 가압류는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란 말이에요. 등기부 등본상에 1등으로 내가 딱 자리하고 있어도 가압류라는 존재는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최선순위에 있어도 말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후순위 모든 권리들은 말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가압류는 말소가 된다고요. 무조건.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전 소유자의 가압류일 경우에는 경매 매각으로 인해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까지의 내용들이 일반적인 유료 경매 강의 아니면 네이버 카페, 블로그 등에서 흔하게 널려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권리 분석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정확히 알아야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전 소유자의 가압류가 있을 시에 그냥 무조건 피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또 옥석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 자, 적어볼게요.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첫 번째, 가압류나 압류. 두 번째, 근저당권이나 저당권. 세 번째, 담보가등기. 그리고 네 번째, 뭐가 있죠? 그렇죠. 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리고 마지막, 예외적으로 전부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를 하였을 때 이 권리들 중에서 가장 최선순위에 있는 권리가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다. 그래서 가압류가 최선순위에 있을 때는 당연히 말소 기준 권리가 돼야 되는데 전 소유자의 가압류일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경매 공부를 조금만 하셨다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단순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해요. 전 소유자의 가압류일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인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라 하고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 버린다? 아니 그러면 조심을 할 테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알려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요. 자, 우리 경매는요 구법과 신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아마 2002년도 맞을 거예요. 07월 01일 이후부터는 신법이 적용되고요. 그 이전부터는 구법이 적용돼요. 구법은 뭐예요? 민사소송법. 신법은 뭐예요? 민사집행법. 그렇죠? 자, 구법을 가지고 구법의 내용대로 기준에 맞춰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볼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습니다. 김말동 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네요. 자, 그런데 김말동 씨가 가압류를 잡혔어요. 어이구, 가압류한 사람이 누굴까 하고 찾아보니까 김말순 씨가 가압류했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누구지? 저네요. 제가 돈 주고 샀나봐요. 이 부동산을.
그리고 나서 이 부동산을 살 때 제가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근저당권을 설정하네요. 담보 잡은 거죠. 그쵸?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은행이에요. 둘리은행이라고 해보자고요. 자, 그런데 제가 돈을 못 갚았어요. 갑자기 사업이 제가 어려워졌나봐요. 갑자기 책도 잘 안 팔리고 인세도 안 들어오고, 그쵸? 그래서 힘들어져서 경매에 넘어갔네요. 둘리은행이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둘리은행 돈을 얹어서. 자, 그러면 경매에 넘어갔어요. 말소 기준 권리가 뭡니까? 원칙대로 해보자고. 말소 기준 권리, 가압류, 압류, 근저당, 저당, 담보가 등기, 경매 대시 결정 등기, 예외적으로 전부전세권자 중에서 가장 제일 선순위에 있는 권리가 뭐죠? 지금 가압류네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면은 이 김말순 씨의 가압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권리는 전부 다 말소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것이 없다! 가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전 소유자의 가압류잖아요. 김말동 씨에 대한 가압류잖아요. 김말순 씨는 김말동 씨에 대한 채권자예요. 맞나요? 맞죠? 이때 채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은 가압류 채권이에요. 채권은요, 특정 상대방에 대한 권리라고요. 특정 상대방에 대한 권리예요. 그런데 이런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권리잖아요. 물건이에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 줄여서 물권. 그래서 이런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전 소유자의 근저당이 여기 사이에 또 하나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배당을 받아요. 매각으로 인해서 소멸이 돼요. 그런데 가압류는 특정 상대방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김말동 씨 외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경매에 넘어갔어요. 이제부터 집중해보세요. 여기서 김말순 씨의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은 국법에서는 부당하다,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타당한 소리예요. 왜냐면요. 자, 현재 소유권이 누구예요? 현재 소유권자가 이성용이잖아요. 현재 소유권자가. 이 사람에 대한 부동산이 지금 경매로 넘어간 거죠. 맞나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자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김말동 씨에 대한 채무가 매각으로 인해서 소멸이 되고 배당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압류권자가. 생각을 해보세요. 특정 상대방에 대한 권리예요. 특정 상대방 김말동 씨에 대한 권리인데 가압류권자 김말순 씨가 특정 상대방 김말동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된 새로운 소유자 이성용의 자산이 매각되는 데 있어서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아간다.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 되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압류권자는 말소의 기준 권리가 되지 못하는 거죠. 말소 기준이 된다는 것은 배당을 받는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법에서는 전 소유자의 가압류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없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뭐예요? 얘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둘리은행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매각으로 인해서 소멸이 안 되는 권리가 가압류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가압류는 내가 낙찰을 받아도 말소가 되지 않고 그대로 등기부에 남아있는단 말이에요. 리스크죠. 위험한 거죠. 재산상 손실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위험하다 그러면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보통 경매를 강의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정말로. 전 소유자의 가압류는 말소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 하지만 신법에서는요. 이와 동일한 경우에 잘 보세요. 제가 적을게요. 법원 행정처리 실무상 전 소유자의 가압류도 말소의 대상이 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신법이 만들어진 2002년도 7월 1일 이후부터는 법원 행정 실무상 전 소유자의 가압류도 말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요. 그럼 뭐예요? 신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전 소유자의 가압류는 말소의 대상이 되니까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 될 것이고 얘부터 해서 전부 다 말소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맞나요? 하얀 백지 상태의 등기관리증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방금과 같은 경우의 권리에서요. 이것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법원의 행정처리 실무상 대부분 전 소유자의 가압류는 말소의 대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법이 무서운 거는요. 대부분이라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무섭잖아. 나의 소중한 재산이 걸린 것인데 대부분이란 말이 들어가면 대부분이 아닌 경우가 나한테 속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하냐고. 무서운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르쳐 드릴게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은 경매 물건 정보를 볼 때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세요. 그러면 하단쯤에 뭐가 적혀 있냐면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권리라는 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전소유자의 가압류가 있는데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권리하고 가압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가압류는 말소의 대상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전소유자의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없다는 소리는 매각으로 인해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잖아요. 그쵸? 그럼 매각으로 인해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 내용 속에 가압류가 적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적혀 있다. 그러면은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말소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적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내가 인수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돼요. 이렇게 경매 투자하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저도 한 번씩 팁 강의를 할 때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유료 경매 강의를 많이 봅니다. 그래, 이분은 저렇게 강의를 하시는구나. 내가 요즘 까먹고 있었는데 이런 게 또 올라오는구나. 그래, 이것도 있었지. 아이고, 요즘 내가 인간 백과사전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또 새로 튀어 올라오네. 막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강의들을 보는데 많은 분들이 전소유자의 가압류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것이고, 제가 이제 정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하면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 경매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들을 저보다 더 잘 정리해서 깊이 있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의 신 저자 우리옥션의 이성용 대표 이성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옥션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정말 우리옥션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들, 서비스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옥션은 이 대표가 오랫동안 운영해온 회사고요. 주식회사고요. 우리옥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경매 초보자들이 익힐 수 있는 것들이 도움되는 컨텐츠가 경매 웹툰이 있어요. 제가 직접 만듭니다. 이 경매 웹툰은요. 그냥 단순한 홍보성 이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가진 진짜 알짜 기술들 이 경매 웹툰 만화로 정말 재미있게 집어넣으려고 제가 온갖 힘을 들여가지고 공을 들여서 만드는 만화예요. 이걸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이걸 보시고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다상담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다상담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우리옥션 사무실에서 저와 직접 30분간 대화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이나 기타 경매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상담 서비스도 참고하시고, 세 번째는 나홀로 2배 수익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저만이 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현재 국내에서 저만이 하고 있는 서비스고,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서비스입니다. 뭐냐면요, 경매 왕 초보자들이 경매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깊이까지 공부를 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내 직장이 있고 내야 될 업무가 있고 집에 들어오면 또 내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이 왕초보자들이 제가 직접 각자에게 맞게 월 3건씩 보고서 형태로 모든 가이드라인을 다 담아서 그 물건을 추천해주고요. 이 추천해준 물건은 내가 입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대로 그냥 쭉 해나가기만 하면은 아주 안전하게 2배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는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경매를 하면서 특수관리를 하면서 항상 특수관리는 위험이 있어요. 주사위 게임이란 말이에요. 민사소송? 까봐야 알아요. 미안하지만. 뭐 대법원 판례 하나 알고 있다고 뭐 그것처럼 될 거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완벽하게 안전하게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어떠한 변수가 생겨도 나는 을이 아니고 늘 갑의 위치로서 최악의 상황이 와도 본전을 낼 수 있는, 이 최악의 상황은 거의 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못해도 본전 무조건 2배 수익, 2배 수익 이상도 가능해요. 3배까지도 가능해요. 그런 논리가 가지고 있는 제 기술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따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지금까지 서비스를 신청해서 받고 계신 분들 중에 2배 수익을 계속 내고 계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컴플레인이 없었어요.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나홀로 2배 수익 서비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 제가 또 우리 옥션에서 활용하는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면은 공동투자죠. 이 공동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 또한, 이 대표 또한 지분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소액 투자자분들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다 모여서 각각의 지분별로 공정하게 낙찰받아서 등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대표 대리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원금을 보장하고 2배 수익의 과정을 갑니다. 물론 수수료는 발생되죠. 수수료는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는데, 공동투자로 가게 되게 되면은 이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 있어서 들어가는 보통의 비용들을 제가 웬만하면 다 부담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원금을 제가 보장한다고요. 저는 보장할 수 있어요. 왜냐면 최악의 변수가 와도 내가 진행하는 경매 물건은 난 최소한 본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금 보장하는 거예요. 플러스 수수료까지 보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가르쳐 드리고 같이 투자를 한다는 그런 데서 가치를 두고 시행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액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재테크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동투자 참여하시면요, 이 참여한 이 멤버들끼리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갖고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공유해드려요. 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통해서 다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기술들을. 그래서 나홀로 2배 수익을 통해서도 익힐 수 있고, 공동투자를 통해서도 익힐 수 있고, 경매 웹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다상담 서비스로 저와 직접 만나서 이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외에 대표적으로는 다른 회사도 있는, 전국에 있는 경매 물건을 무료로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등기관리 분석과 임차인 관리 분석도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유료정보 사이트에 나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경매 정보를 검색하고 볼 때
나름대로 양질의 컨텐츠, 무료의 전제하에 양질의 컨텐츠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로물건 검색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우리 옥션에 이런 컨텐츠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옥션 홈페이지 제 강의만큼 제 웹툰만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